자, 오늘은 중세 붕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세 사회가 어떻게 해서 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또 변화하게 되는지 그 과정에서 중세가 이제 근대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14세기, 15세기경에 있었던 중세의 붕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세 말기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인구가 감소하는 겁니다. 인구가 왜 감소하느냐 했을 때 이 기근과 질병과 전쟁, 멜더스가 얘기했던 인구 감소의 세 가지 원인이 가장 큰 것이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 인구 감소의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게 근대 사회의 도래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세 사회가 말기에 들어가면서 14세기, 15세기를 중세의 가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이징가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호이징가는 그 인간의 특징을, 인간됨을 호모 루덴스라는 단어로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를 했었죠. 14세기, 15세기를 중세의 가을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또 마이클 포스탄 같은 사람은 이 시기를 역사의 전환기다. 이제 중세는 가고 근대 사회가 오게 된 역사의 전환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인구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몇몇 연구들을 보면 베네트라는 학자가 서유럽의 인구를 추계했는데 한 1300년, 14세기 초에 인구가 7300만 정도 됐다 그래요. 중세 인구가. 그런데 그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중세 말기에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인구가 줄기 시작해서 다시 회복된 거는 약 200년 후에 가서 1550년대에 가서야, 즉 16세기 중반 가서야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세 말기의 특징은 인구가 줄어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유럽 전체를 봤을 때 그렇고 이 영국에 대한 또 인구 추계에 대한 연구가 러셀이 한 것이 있는데 이거는 영국은 이제 유럽 전체 대륙에 비해서는 조금 늦긴 하지만 한 14세기 말경에 인구가 많이 줄어듭니다. 1350년에 영국의 인구가 312만 정도로 피크였고 그 다음에 14세기 그 말기에 인구가 갑자기 이제 줄어들었다가 결국 17세기가 되어서야 이게 이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인구 통계학적으로 봐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시 쓰는 근대 세계사의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이 장기의 인구 변화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900년부터 1000년 그 유럽 그 중세 안정기에 들어가면서 인구가 서서히 회복됐다 그랬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인구가 회복됐다가 14세기에 이제 흑사병 때문에 흑사병 시기, 그렇게 대기근과 흑사병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감소되는 이건 첫 번째 이제 인구 변화고 두 번째는 17세기 아까 얘기했다시피 1600년대 이때 다시 이제 인구가 증가한다 그랬죠. 그렇다 세 번째는 이제 17세기의 인구가 증가해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현상.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가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인구가 증가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멜더스는 인구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장기 변화의 가장 핵심은 이제 인구에서 꼽았죠. 그래서 원래 이분은 이제 성공회 목사예요. 성공회라 그러면 이제 영국 국교를 성공회라 그러죠. 그래서 이 영국 국교는 이 캐톨릭하고 달리 개신교로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공회라 그러고 이 옷도 신부 같은 옷을 입어서 꼭 로만 캐톨릭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개신교인데 개신교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 전근대 사회는 이 변화가 없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기아와 전쟁과 질병 이것 때문에 인구가 다시 줄어들어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멜더스의 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왜 인구가 줄어드냐 했을 때
기근이 와요. 그 기근은 오늘날에는 뭐 흑점의 변화라든지 빙하기가 도래했다든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하지만 그때는 하여간 이유는 모르는데 장기적인 기근이 와요. 이 기근이 오면 사람들이 먹지를 못하니까 저항력이 떨어져요.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질병에 노출되고 병이 만연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멜더스가 인구가 늘었다가 다시 감소하게 되는 원인이다. 그래서 이걸 멜더스의 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중세에 보면 1315년부터 1322년까지 7년의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348년에서 51년까지 흑사병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잦은 전쟁들, 이 세 가지가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인데, 이 장기 인구 추계에서 우리가 봤듯이 거의 근대 사회가 도래하기 전에는 인구 변화가 없어요. 인간이 좀 늘만 하면 아까 같은 그런 멜더스가 얘기한 세 가지 덫에 걸려버려서 다시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대에 와서 이 세 가지 멜더스한 첵스, 멜더스가 얘기한 덫, 이것을 극복하게 된 기술 혁신이 있기 전까지는 인구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늘었다가 줄었다, 늘었다가 줄었다 하면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이 인구 변화가 우리 장기적인 경제적 성과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더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막스의 이론은 주로 이 제도를 중요시한다든지 역사를 중요시하는 것은 장점이 있는데, 막스 이론의 제일 큰 단점이 인구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반면에 더글러스 노스는 이 막스의 이론을 빌려서 이 제도를 중시 여기면서도 이 인구 변화로 인한 상대 가격의 변화, 이 상대 가격의 변화라는 것은 인간의 노동에 대한 반응이 임금이죠. 그 다음에 토지의 가격, 이 토지의 가격과 임금의 상대 가격,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산 요소를 우리가 근대적으로 얘기할 때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아직 자본이 이렇게 축적된 게 없었기 때문에 주로 주요 생산 요소가 노동과 토지예요. 그러면 토지를 갖고 있는 것은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노동을 가지고 있는 건 일반 농노나 뭐 농민들이죠. 그래서 인구가 토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아질 때와 적어질 때 협상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제도들이 변화된다. 이렇게 이제 롤스는 얘기했던 것이죠.